호랑이, 표범, 늑대, 여우. 지난 100년간 이 땅의 야생동물들은 인간에 의해 모두 전설 속으로 사라졌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냥과 수달 같은 야생동물들도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한반도에서 멸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상북도 봉화군 운곡천. 아직 자연 하천 그대로인 운곡천은 주변에 수달이 은신할 수 있는 바위 틈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달의 최대 서식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천 주변에서는 수달의 발자국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비릿한 생선 냄새를 풍기는 수달의 배설물도 곳곳에 보인다. 해질 무렵 물살을 가르며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낸다. 수달이다. 또 한 마리의 수달이 나타났다. 수달 한 쌍이 잔액질 솜씨를 뽐내며 장난의 여념이 없다. 수달은 물이 맑고 먹이가 풍부한 하천에서만 살아간다. 때문에 하천의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환경의 지표종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은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300여 마리,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을 만큼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운곡천 바로 지척에 있는 봉화 내성천. 내성천 역시 수달이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제방공사가 진행 중인 내성천은 심하게 파헤쳐져 있다. 공사 현장 인근 모래더미 위에서 수달 발자국이 발견됐다. 근처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증거다. 공사 현장 바로 위 수중보가 있는 곳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수중보 아래에서 수달 한 마리가 나타났다. 활동량이 많은 수달은 하루에 1kg 이상 먹이를 섭취한다.
먹이 사냥을 마친 수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내 수중보 오르기를 포기해버린다. 이동할 곳을 찾아보지만 콘크리트 옹벽을 올라갈 방법은 없어 보인다. 수달은 먹이가 풍부한 곳을 따라 이동한다. 하룻밤에도 수십 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다니기도 한다. 이번에도 다른 곳을 찾아보지만 옹벽에 막혀버렸다. 하천 양쪽에서 오를 곳을 찾지 못한 수달은 다시 수중부로 이동한다. 그러나 3단으로 된 수중보는 수달에게 너무 높아 보였다. 수달은 제방과 수중보에 둘러싸여 고립돼 있다. 하천 제방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내성천만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하천의 74% 지역에서 제방 공사가 완료됐다. 지난해 제방 공사에 사용된 예산만 1조 400억 원. 올해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돼 있다. 네, 어서 오세요. 지금 영양제를 또 맞았어요. 맞고 지금 잠깐 잠드는 사이거든요. 지난 10월 강원도 삼척에서 길 잃은 수달 한 마리가 발견됐다. 새끼 수달은 생후 1개월 정도. 며칠째 먹이를 먹지 못해 심하게 탈진한 상태다. 그렇죠. 34.6도 저체온이다. 구조가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이다. 갈증이 많이 났지. 예, 수달이 이제 이 마을 주민에 의해 가지고 예. 지금 구조 제보가 들어와가지고요. 예. 여기로 돌아가지고 이제 저 바위 쪽에서 바위 쪽에. 예, 그 약간 이제 파진 바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지금 낮에 숨어가지고 예. 음식하고 있다가 예. 예, 의미를 못 찾아 계속 울고 있기 때문에 예. 마을 주민이 예. 보고 저희들한테 전화에 구조 요청 들어와가지고 새끼 수달이 발견된 것은 이미 제방 공사로 인해 하천은 파헤쳐지고 물은 말라 있다. 삼척 50초는 현재 하천 전체가 제방 공사 중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난 가을에만 모두 4마리의 수달이 길을 잃은 채 발견됐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수달이라든가 어미를 잃은 수달들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과거에는 그만큼 서식지가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서식지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식지 자체가 파괴되고 불안정하면서 수달이 자꾸 사람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자주 옮겨 다녀야 되고 자주 이동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죠. 남도의 젖줄 섬진강. 길게 이어진 수계를 따라 아직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섬진강의 지류인 서시천역 4차선 도로.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주인공은 수달이다. 수달은 형태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다. 여기하고 이렇게 사고 현장 주변에는 서시천에서 도로로 이동한 수달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수달은 왜 도로를 건너려고 했을까? 이 하천이 양쪽에 뚝이 쌓이면은 뚝을 쌓으면서 그 서식지가 파괴되거든요. 수달이 이제 숨어서 살 수 있는 굴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달이 그 길을 건너서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그 자기가 살 수 있는 굴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하천의 강 양안에 도로가 뚫리게 되면 그 수달은 그 급속히 그 절멸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달 교통사고가 있었던 서시천 일대는 수달 보호 지역이다. 그러나 하천 양쪽으로 옹벽이 세워지고 직강 하천으로 정비되면서 수달 서식지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홍수가 가지고 이 보가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밑에 이제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수달이 살았고 그 수달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 바위에서 배설도 하고 먹이도 먹고 그랬었거든요. 이때 다시 그 정비를 하면서 수달의 그 굴이 사라졌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서시천은 다른 모습이었다. 수중부 아래로 수달이 얼굴을 드러낸다. 수달의 보금자리는 수중보 밑으로 생긴 틈새다. 어미와 새끼 모두 3마리의 수달 가족이다. 인적이 드물어지는 시간. 수달 가족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수달은 30cm가 넘는 물고기를 2분이면 해치울 정도로 식욕이 왕성하다. 어미는 언제나 바쁘다. 먹잇감을 챙기고 장난기 많은 새끼들을 단속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나 안전하게 살던 수달 가족에게 서시천 개발이 시작되면서 불행이 닥쳤다. 서시천 바로 옆으로 생겨난 도로 위에서 수달 어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수달의 은신처는 파괴되고 이동할 수 있는 길은 옹벽과 도로에 막혀버렸다. 고립된 수달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다.
일본 수달의 마지막 서식지였던 고치현 스사키시.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달 상징물이다. 수달에 대한 스사키시 주민들의 남다른 관심은 한 휴게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달이라고 이름 붙인 이곳에는 인형에서 과자까지 각종 수달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道の駅って日本に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ども、カワウソっていう名がついてるのはうちだけなんですけどもね、よく聞かれますね。興味があって、カワウソっていうのはまだいるんですかとかね、そういうことが聞かれて。 스사키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신조강. 지금은 맑은 물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수달이 살지 않는다. (1983년) 수달의 사체가 스사키시 신조강에서 발견된 이후 일본 전역에서 더 이상 수달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수달은 왜 멸종했을까? 스사키시 시청에는 귀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 수달의 모피다. (1900년대) 초반부터 수달 모피를 얻기 위한 남획으로 일본 수달은 크게 줄어들었다.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196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수달 사냥을 금지했다. 그러나 수달의 개체수는 증가하지 않고 계속 줄어갔다. 天然記念物になる前はですね、やはりその毛皮を狙って密猟があったと。でこれが非常にですね大きなインパクトを与えたと思いますね。それは戦前までの話ですね。戦後はやはりそういう開発、いろんな開発がですね急速に進みました。これが一番大きな原因だと思いますね。 수달이 하천에서 사라진 이후에 스사키 시민들은 수달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수달 조각상을 만들었다. (1960년대) 일본의 국토가 개발되면서 하천 역시 콘크리트로 깨끗하게 정비됐다. 당시 수달을 위한 배려는 없었다. 日本は1960年代、1970年代にこういう非常に大きな工事が進みました。でその時には影響はあったのは確実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カワウソの調査がその時ほとんどされてませんでしたので、結局その因果関係がわからないまま絶滅に近い状態になってしまったっていうのが事実です。 195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서식했던 수달은 6, 70년대를 지나면서 일본 전역에서 사라져갔다. 불과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1979년) 스사키시 신조강에서 수달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후 일본에서는 더 이상 수달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수달이 사라진 이후 정부와 학계는 수달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탐사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달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도 수달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1년에 수백 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수달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간의 편리만을 고려한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인해 일본 수달은 멸종된 것이다. 환경부가 지정한 또 다른 멸종위기 동물인 산양의 서식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악산을 찾았다. 설악산에는 약 100여 마리의 산양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영역 표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뿔로 비벼서 자기 영역을 표시해 놓으면 자기 이제 그 가족들이 다니는. 그래서 좀 색깔도 변했고 여기에 나무도 여기 지금 새살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좀 두꺼워졌죠. 이런 데들도 뭐 줄기는 산양은 주로 암벽지대에 서식한다. 거기보다는 여기에 보이는 똥이. 가파른 절벽 사이에서 산양의 휴식구를 발견했다. 여도 요즘 다녀간 것 같지는 않은데 여름철까지도 여기서 다녀갔던 것 같습니다. 아주 여러 번. 주변으로부터 그 위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주 드나들면서 계속 그 똥들을 싸니까 이렇게 수북이 쌓이는 겁니다. 이 한 장소에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이게 다 똥이거든요. 그 밑에 바닥까지요? 네. 이제 이게 산양 화장실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천연기념물 217호 산양. 산양은 한반도 포유동물 가운데 그 역사가 가장 길다. 원시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린다. 산양은 넓은 영역에 걸쳐 생활하기 때문에 서식지 변화에 민감하다. 설악산의 경우 등산객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산양은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제가 볼 때는 늘 편안한 곳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짐승들도 보면 산길을 간다든가 이런 거 보면 아주 편안한 곳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굳이 일부러 험한 데 살지는 않는다고 저 보는데 뭐 천적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있으면 그만큼 영향을 받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게 산양이죠. 산양은 약 600마리 정도가 강원도부터 경북까지 백두대간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양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삼척 가곡지구. 이곳에 2002년 삼척에서 울진 봉화에 이르는 도로가 생겨났다. 산을 반으로 갈라놓은 이 도로가 생기면서 산양의 서식지 또한 반으로 줄었다. 이 지역을 왕래하던 산양의 이동길 한가운데를 도로가 끊어놓은 것이다. 한 가운데를 완전히 담을 쌓은 것과 똑같은 결과적으로는 큰 장벽을 쌓아놓은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동을 할 수 없을 바로 고립, 섬화한다는 표현이 그 딱 들어맞게 이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설악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에는 모두 72개나 되는 도로가 나 있다.
평균 8km마다 하나씩 도로가 놓여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동이 불가능해진 야생동물은 도로의 수만큼 잘려진 좁은 서식지에서 고립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단절 그 프래그멘테이션 현상 때문에 전체 범위가 2분의 1 됐다 그러면 그 전체 범위가 2분의 1 되면서 그 숫자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긴 하지만 줄어들면서 그 소위 말하는 집단 내에 있어서 그 유전적인 다양성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둘로 짜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번식기가 되면 서식지를 이동하여 다른 개체군을 만나 교배한다. 유전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이다. 그러나 도로가 생기면서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고립된 개체 간 근친교배로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야생동물은 결국 멸종으로 이어진다. 최근 서울대와 서울대공원은 국내 최초로 한국 야생 사냥의 유전적 다양성을 조사했다. 가장 많은 사냥이 서식하고 있는 설악산과 삼척 지역 사냥이 그 대상이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냥의 유전적 다양성이 일본 사냥보다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냥과 집염소를 비교해 봤을 때도 집염소보다 다양성이 떨어지거든요. 보통은 그 가축종보다는 야생종이 좀 더 다양성이 높아야 정상인데 그런 예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사냥도 유전적 다양성의 저하가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국내 야생동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야생 사냥의 개체수가 적고 고립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사냥 집단 내에서 근친교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살아있는 화석 사냥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유전적인 교류가 안 된 상태에서 고립되어 있다면은 작은 소수의 개체가 특히나 고립되어 있다면은 굉장히 인브리딩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집단 내 질병에 대한 그런 그 저항력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다음에 변이도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유전적인 그 유해한 인자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환경까지 악조건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면은 그 집단은 소멸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개체군 집단보다는 높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 플로리다 팬더 보호 지역. 미국 정부는 사유지였던 이곳을 멸종위기종인 플로리다 팬더를 보호하기 위해 사들였다.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12배의 크기에 달한다. 플로리다 팬더의 보호를 위해 이 지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퓨마의 아종인 플로리다 팬더. 한때 미 대륙 전체에서 30마리까지 줄어들어 가장 멸종 위험이 높은 종으로 지정됐다. 미 대륙 최고 포식자인 플로리다 팬더는 원래 미 동부 전역에 걸쳐 서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척 시대에 사람과 가축에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남획됐다.
20세기 이후에는 각종 개발과 도시화로 인해 서식지가 점차 줄어들어 플로리다 남쪽 일부 지역에 고립됐다. 플로리다의 화이트오크 야생동물 보존센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플로리다 팬더 한 마리가 보호받고 있다. 팬더 스스로 야생에서 사냥하며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팬더는 새끼였을 때 야생에서 보존센터로 옮겨졌다. 발견됐을 당시 전염병으로 한쪽 폐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팬더는 한쪽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팬더의 문제는 단순한 전염병이 원인이 아니었다. Because of the inbreeding depression in Florida panthers, it was suspected that they're more susceptible to certain disease processes, particularly in the young animals, and this may have been why this particular animal had such a severe infection with an organism. The particular organism was Pseudomonas, and it's usually an organism that causes secondary infections, and so this may have been a result of this a problem with her immune system. 플로리다의 일부 지역에서 고립된 채 생활하던 플로리다 팬더는 근친 번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미국 정부에서는 플로리다 팬더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남아있는 30마리의 개체를 모두 포획하여 건강 진단을 했다. I can go on up some more, but I don't want to push her. Yeah, I think well, she's there. She's coming. That's going to hit her. Yeah, you can't see her too good on this side. I'm going to go with me. Here we go. Go. 그러나 근친 번식으로 인한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 피해는 유전자에서부터 나타났다. 모든 플로리다 팬더에게서 유전적 문제가 발견됐다. 다양한 유전자 형태를 보이는 텍사스 쿠거와 달리 플로리다 팬더는 거의 모든 개체의 유전자형이 일치했다. 유전적 다양성을 상실한 것이다. 꼬리가 구부러지거나 등에 혹이 생기는 등 기형 팬더의 출산도 눈에 띄었다. 고환이 생기지 않는 생식기 질환이 있는가 하면 심장에 구멍이 뚫려 사망하기도 하고 기형 정자가 발생하는 등 모두 번식과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이었다. All the signs point towards the fact that the inbreeding has contributed to the demise of this species. It's fairly well known that inbreeding will compromise the health and the fertility of a species, and this can have a vortex effect, and then the species will spiral down towards extinction if something isn't done. 왜 팬더들은 근친 교배를 하게 됐을까? 무선 수신기를 통해 팬더의 서식 범위와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문제는 서식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다.
이미 축소된 팬더의 서식지 곳곳으로 도로가 생겨나면서 팬더의 고립은 더욱 심각해졌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로 인해 플로리다 팬더는 멸종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When you start losing that habitat, that means animals can't freely exchange that information, that genetic information, and you start to see those declines in genetic health over time. And if fragmentation becomes severe enough, you'll be left with these much smaller subpopulations that really have no long-term prospects of surviving. 플로리다 팬더의 멸종을 막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미국 정부는 팬더의 복원을 시작했다. 1995년 플로리다 팬더와 사촌격인 텍사스 쿠거를 도입하기로 했다. 플로리다 팬더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텍사스 쿠거와의 교배를 추진한 것이다. 모두 7마리의 쿠거가 플로리다 팬더 서식지에 방사됐다. 하지만 다른 종과의 교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The model, the genetic model that we went by had as a goal to get 100% of the Florida Panthers out there be made up 80% genetically of Florida Panther and 20% of the Texas Cougar genes so that we didn't swamp the Florida Panther genotype. 야생에서 플로리다 팬더와 텍사스 쿠거는 교배에 성공했다. 그리고 복원 이후 9년 만에 개체수가 70여 마리로 늘어났다. 새로 태어난 새끼들도 생식기 질환 같은 유전적인 문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서식지 단절과 그로 인한 근친 교배로 멸종 위기에 몰렸던 플로리다 팬더. 복원이라는 마지막 선택으로 멸종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We've gone beyond the point in many instances where nature can recover all on its own. We've put obstacles in the way so that the counter argument is that yes, this does involve intervention and manipulation, but it was some of that same kind of activities, or at least from the same source, that got us into this problem. And so it's a human problem, or created by humans, and so there is some human effort that it's going to require to fix that. As it's unnatural. Yes, it's unnatural for us to go in and do some of the things that we're doing, but where these animals are living is not a natural situation anyway. 하천과 바다가 맞닿아 있어 먹이가 풍부한 거제도는 수달의 안정적인 서식지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국립환경연구원은 대미 수달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부천댐 일대를 조사했다. 이것은 댐이 생긴 이후 수달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조사팀은 댐 안에 과연 몇 마리의 수달이 살고 있는지 개체수 파악에 나섰다. 바위 위에서 수달의 것으로 보이는 배설물이 발견됐다. 수달의 보금자리라기보다는 잠시 쉬었다가는 휴식처였다. 수달의 발자국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구천댐 일대에 2-3마리 정도의 극소수의 수달이 고립된 상태로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바다와 하천을 통해서 이 댐과 연결할 수 있는 이 생태 통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고립이 이게 그 종이 계속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죠. 거제도 수달은 해안과 하천을 오가며 생활한다. 그러나 구천댐 주변으로는 강 하류와 해안에서 유입된 수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댐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곳은 하류에서 상류까지 수달의 이동이 자유로운 하천이었다. 그러나 댐이 건설되고 하천이 모두 정비되면서
상류지역 수달이 고립됐다. 심지어 댐 옆으로 도로까지 생기면서 강 하류와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모두 사라졌다. 부천댐 수달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수달의 활동 시간인 야간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개체수가 적어서 그런지 수달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잠복 5일째. 무인 카메라 앞으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수달이다. 다음 날 아침, 주변에는 수달이 지나간 발자국이 선명했다. 저기 안쪽까지 왔네. 이쪽 쭉 가네. 수달똥이네. 수달 배설물도 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수달이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수달은 크기로 보아 독립해서 단독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발견한 수달은 한 마리뿐. 열흘을 잠복했지만 다른 수달은 보이지 않았다. 구천댐의 상류 지역이 이 작은 개체군을 생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서식지는 충분히 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달들은 그렇게 서식을 하지만은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전적 다양성이 급속도로 감소된다는 것은 수달 자신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은. 지난 2월 20일 한국과 일본의 수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수달의 서식 상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부천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하천 곳곳에서 수달이 고립돼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직강화된 하천과 수중보, 댐과 도로에 막혀 고립된 채 살고 있는 수달은 근친 교배에 노출돼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얼마 전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달 이주 복원 계획을 발표했다. 수달의 근친 교배로 인한 멸종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개체군의 크기가 이렇게 작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그 이전에 좀 더 빨리 막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개체군을 가능한 한 좀 더 다른 개체군하고 만나서 교배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이 종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데 사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 중부 지역에 위치한 호네오이 호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 호수에는 많은 수의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 쌓인 dune 위로 수달이 지나가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So it's hard to tell, but I would say that because of the distance, they're probably mink and not otter. In there. 사람들의 간섭이 적은 탓인지 대낮에도 수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호네오이 호수의 주인답게 수달은 호수 곳곳을 활개치고 다닌다. 그러나 이 수달들의 고향은 뉴욕 동부 지역이다. (1995년) 뉴욕주 환경보호국은 뉴욕 동부 지역의 수달을 중서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수달의 서식지를 확대함으로써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 지속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이주 계획의 취지였다. 뉴욕 중서부에서 수달은 남핵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다. The sooner you can get animals diversified and spread out on the landscape, the better off you're going to be as far as seeing that population exist for a long time. And that's what we're basically doing here. We're spreading the animals out over a wide area, and so they will survive. If something happened catastrophically in the eastern part of the range and they all disappeared because of a disease, the more range you have, the better off you are, and the greater the genetic diversity would be. So, yeah, diversity is a real key thing here. 하지만 살아있는 수달의 이주 계획은 쉽지 않았다. 특히 수달 포획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포획 과정에서 수달이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이주 계획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And where most of these animals are taken from are relatively remote places. Getting the trappers to those places and getting the animals out of there in an efficient and effective and humane manner was probably some of the greatest challenges that the project faced. 게다가 주로 물속에서 생활하는 수달을 포획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수달 포획은 포획 전문가들이 맡았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달 전용 발목 터치를 개발해 설치했다. Traps, there's
stepping stick right there, just the side of the brush where they either come out of the water or they're going into it. 가끔 덫에 다른 동물들이 잡히기도 했지만 덫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연에 인간이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Emily, ready? I believe that smaller populations have to be managed. If there was no human intervention or human causes for disturbance or death, mortality in the otters, then I would say leave them alone. But this is clearly a situation where their habitat is being fragmented, it's being changed, factors are being introduced by people that make this no longer a pristine wild population. It's a changed population because of people.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수달 이주 계획은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포획된 모든 수달들은 야생동물병원으로 옮겨 건강검진을 받았다. A few minutes and then we'll go in for the surgery. 포획된 수달의 10%인 30여 마리 몸속에 무선 송신기를 이식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수달의 신체 특성상 무선 송신기를 목에 다는 대신 수달의 뱃속 지방층에 넣었다. Can you handle that and manipulate that? Put it behind your body for me. If the procedure is done properly and the otters are in good physical condition, we picked otters that were in very good condition to put the transmitters in, and they're allowed to heal before they're released. The side effects are minimal, very minimal. We had very minimal problems. We lost no animals. 수달을 방사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방사된 개체들끼리 영역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소 또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선택했다. This beaver lodge is used for one female that is living here in this spot. 방사 후의 연구팀은 무선 추적을 통해 이동과 번식에 문제가 없는지 계속적인 관찰을 했다. Do you think it's right in that lodge right now? Yes, right now. I can walk there and really have a... This signal that you have right now is very strong signal. It's when you really are very, very close to the animal. 관찰 결과 수달은 새로운 서식지에 잘 적응하면서 다른 개체군과의 교배를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높였다. 하천에 수달이 서식하게 되면서 수달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도 높아졌다. 지역 주민들은 수달 이주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달 기념품과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수달 이주 계획을 성공시키는 큰 뒷받침이 됐다. We put in a total of over 54,000 people hours for this project, volunteer hours, and that to me is astounding. If you put a value on that of say $10 an hour, that's over $500,000 of volunteer time that was put into this project. But the long and the short of it is that we're starting to see the results. We're starting to see families of otters with several pups. 6년 동안 279마리의 수달이 뉴욕 중서부 16개 지역에 방사됐다. 이로써 뉴욕 동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수달의 서식 범위는 뉴욕주 전체로 확대됐다. For all of you, this is the last public release of the River Otter project.
And that's because in 1995, we set a goal of releasing 270 river otters in central and western New York State. And this month, we're going to achieve that goal of 270 river otters within the next 2 weeks. Yes, we're really proud about that. 뉴욕주의 수달 이주 계획은 수달의 서식지를 확대시키면서 수달의 고립으로 인한 근친교배의 문제를 해결했다. 뉴욕주의 수달 복원은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한반도에서 야생동물의 멸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사라진 야생동물들, 그리고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는 야생동물들, 이들의 생존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다. 한국의 야생동물은 지금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선택,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